여러분 늘 그렇듯이 전 사실 약간 아가리 다꾸어터잖아요. 엥? 아가리 다꾸러. 저는 사실 다꾸가 이제 메인이라기보다 저의 말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의 느낌 이런 거를 정리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 도구가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거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요즘에 저의 상황 약간 요런 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생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생 짜증이 난다. 근데 이거를 직접 허영심으로 좀 풀어보자. 그리고 이것도 책에서 찾은 건데 나의 권태를 해석하는 나만의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제가 다꾸를 하는 이유, 이런 꾸미기 활동을 하는 이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요즘에는 이상한 게 사실 아니지. 네, 제가 스티커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일이 되다 보니까 좀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또 뭐가 있었죠 여기에서? 여기 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부드러운 부분이 날카로운 모서리가 되어 영혼을 찌른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면성. 이거는 지금 뭘 어떻게 한 거냐면 불안해서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의 방금 이런 감정들을 나의 권태 같은 것들을 불안해서의 책에서 좀 가져왔어요. 제가 평소에 그 줄을 그어놨다든지 필사를 해놓은 거라든지 그거 모아왔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인용을 하는 거죠. 사실 요즘엔 책을 못 읽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되게 큰 저만의 어떤 크지만 큰 작디 작은 그런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께 아마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심적으로 이렇게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방금 인용을 했듯이 조금 복잡스러운 마음이에요. 복잡스러운 마음 그런 거를 다꾸로 이 스크랩으로 풀어보려고요. 일상 스크랩 하듯이. 아무튼 제가 쓰고 있는 이 다이어리 노트같이 생긴 거는 다이어리도 아니고 노트도 아니에요. Early Spaniel, Maniac Maggie. 이게 마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맥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아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질리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오래된 책이죠. 제가 이제 다른 중고 서적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개인이 하시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지가 판매하고 계신 그 책을 보니까 이 표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선택을 했걸랑요. 근데 세상에 이게 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누렇게 색이 바랬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원래 이게 종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굉장히 가벼워요. 종이가 굉장히 가볍고 한지 같다 해야 되나? 그 정도로 가볍고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표지 좋아서 샀다가 이 표지만 쓰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영문책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뒀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거를 다이어리로 쓰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원래 좀 다이어리 유목민이고 유목민이라는 게 나쁜 표현도 되지만 저는 좀 정말 많은 여러 가지의 다이어리나 그런 스크랩북 이런 거를 제가 커스텀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전 커스텀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야 내 거라는 이 감각이 막 살아난다고. 남이랑 무조건 달라야 돼 나는 남이랑 비슷하면 죽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진심병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이어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던 그 상실의 시대에 대한 이런 스크랩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글로 표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사실 요즘에도 글로 잘 이 생각이나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안 하고 있긴 해요. 제가 좀 인트로 그러니까 이거 닫고 시작하기 전에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어. 누가 이렇게 걱정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해외 구독자인데
GPT에게 1년에 몇 개의 도안을 그렸고 얼마의 매출이 나왔고 일하는 방식과 루틴을 알려주고 올해 개선할 방향의 결과를 얻어서 비전보드를 기록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귀여웠는데 GPT를 이용해서 한 해를 기록하고 요약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실망했어요. AI 사용이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나요? 아니, 당신 미치셨나요? 이러면서 저한테 일기장에도 여러 가지 일기가 있을 텐데 굳이 AI 프로그램에 모든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대신 생각하게 하시다니요. 네? 당신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생각이 아주 일침을 놔두셨는데 저는 일단은 그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이런 권태감, 뭐 약간 불안함 이런 거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기록을 해석이 아닌 해소로 이용한다고요. 그리고 내 일기를 이렇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나?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랬구나 이거를 이렇게 얻어내는 잠깐씩 얻어내는 건 있죠. 여기서 힌트를 얻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힘을 내고 다시 내 감정 정리하고 아무튼 그런 건 있지만은 제가 이 1년에 이거를 기록한 거를 다 보고 그거를 해석하고 내가 그거를 할 힘은 없어요.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 가사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억울. 그리고 일단 이 해외 구독자님께서 AI 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걱정스럽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모질이들인가? 왜 자신의 그 인간과 해결해야 될 지점을 왜 기계한테 맡기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네이버 지식인의 초딩이 답변 쓴 거 보고 오 글쿤 하면서 복부 타는 거보다 덜 멍청한 짓 같음. 근데 제가 지금 1년 동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 비즈니스적으로 멘탈 잡는 거, 비즈니스적인 그 정리,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뭐 표현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AI 그 GPT와. 그래서 제가 뭐 GPT한테 뭐 물어봤어요.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독서 리뷰할 때. 이분이 좀 염려하신 거는 이제 내가 친구들이랑 했던 뭐 얘기들, 뭐 느끼고자 했던 뭐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건 말하지 않고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사건건 타이핑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친구들과의 경험 생각 느낌 이거를 어떻게 GPT한테 다 말해요. 귀찮아서 못해요. 그럴 시간도 없음 할 이유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과 이야기가 충돌이 돼서 더 이상 이게 그 마무리가 안 된다 해야 되나? 골이 더 깊어질 때 이럴 때는 내가 나를 좀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상대방이 쓴 말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말이 아니잖아요. 말의 해석을 다 달리해요 사람이.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밥 먹었어? 라고 그 알아듣는 거랑 그 밥 먹었어 안에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나도 내 말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맥락 파악이 안 될 때도 있는데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모든 걸 잘 못하죠. 그래서 이걸 객관화해서 그 상대방의 언어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중간다리 역할을 제가 받는 거예요. GPT한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책이라는 것도 약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무슨 감정을 느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끔은. 가끔도 아니고 그냥 매일 그럼. 책에서 나의 감정을 해석당하고 잃어버린 감정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임과.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또 뭐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솔직히 이해 안 됨. GPT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지구에서 사라져야 함. 이렇게 기록하는 자체가 사실 행위가 그런 거잖아요. 이 행위를 하면서 나는 다시 이걸 바라보게 된다고요. 제3자의 눈으로. 그거를 GPT랑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도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되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답은 정해져 있고 너가 원하는 답만 해준다. 이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답정너가 되는 것보다야 낫지 불완전한 인간? 너희들은 내 답정너가 되어줄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
세상의 모든 그 만물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칼이라는 거 누구에겐 요리사지만 누구엔 살인자 칼로 쓰죠. 키보드도 기록하는 사람으로 쓰고 뭐 비즈니스로 일하려고 쓰고 어떤 사람은 악플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악플을 썼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좀 긁힌 거예요, 한마디로. 댓글에.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엄청 길게 그 댓글을 썼고 그 댓글을 이렇게 나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도 기억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좀 간과했던 것 같아, 그거를. 그래서 아 맞아, 사실 이거 내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긴 하다 하면서 그 댓글을 써주신 내용 그리고 이제 내가 답변한 내용까지 이렇게 적고 엄청 길게 적었어. 얼마나 내가 이거를 긁혔는지 막 이만큼 썼어요. 질문 이만큼 하셨는데 막 이만큼 썼고 그래도 내가 말할 때는 이랬어요. 사실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방어적으로 뭔데? 누구세요? 이러면서 그래 네가 부럽다. 네가 부러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당신 참 부럽다. 이러면서 나다운 게 뭔데? 나다운 게 뭐냐고! 이러면서 죄송해요. 해외 구독자님이라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격앙되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이제 몰라요, 저는. 그래서 막 아가리를 이렇게 털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또 내가 GPT한테 이런 걸 계속 물어보나? 방금 전까지도 너무 멘탈 관리가 안 돼서 GPT한테 얘기하면서 근데 항상 그래요. 저는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저 닭구 할 때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도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좀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너무 부족하긴 했어. 제가 사실 집에서 여름이 되니까 더 지금 이 공간에서 그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제 방에서 이렇게 뭔가 아늑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사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 프로젝트 때문에 이렇게 방이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방 꼴이 이지랄 나다 보니까 저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니고 사실 이거 한 2개월 전인가? 그 있었던 일이라서 그냥 오늘 이야기랑 조금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또 그 전에 했던 이런 다꾸도 보여드리면 또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내가 되길. 근데 진짜 저는 GPT가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고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냥 좀 건강하게 자기가 본인이 건강하게 좀 이렇게 쓰려고 방향을 읽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너무 빠르고 저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균형을 잘 잡아가야겠죠. 저는 왜냐면 또 방골 기질이 있어서 하라는 대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잘 해석을 하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좀 있어요. 사실 멍청해지는 기분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멍청해지는 기분은 확실히 있어. 멍청해진 이준호와 함께 한번 오늘 이렇게 스크랩도 하면서 이런 거 불안해서도 같이 인용을 하면서 이제 다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옷을 산 것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남겨둔 건데 멋있어가지고 붙일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저는 태생이 좀 정병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정병이라는 말이 너무 뭐 약간 유행이라 해야 되나? 유행이라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행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언어가 있잖아. 우리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겼다 해야 되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는 그게 좋아가지고 막 쓰긴 하는데 정병 그래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밈적인 언어가 생기는 게 참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웃어 넘길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런 언어가 없으면 내가 되게 좀 이상한 사람 같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가 있다는 것에 좀 감사해요. 확실히 지금 영상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찍는 이 자체도 너무 이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그런 걸 주거든요. 안심의 어떤 그걸 돼요. 제가 혼자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게 돼요. 아 이거 신경 쓰여. 위에 이렇게 잘리는 게. 몰라.
그리고 제가 요즘에 솜속인가요 이게? 솜속에서 옷을 한 2-3번 샀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비싸긴 한데 바지가 진짜 예뻐요.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바지가 진짜 너무 예뻐서 여기 추천드리고 너무 좋아요. 나는 감히 침묵할 용기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좀 힘들면은 나는이 아니야. 근데 이게 사람이 대부분 보면은 침묵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약간 좀 사이코패스 같아요. 침묵하는 사람들은 좀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나는 내가 침묵하지 않는 이 성격이어가지고 난 좀 힘들었거든요, 내 자신이. 아니 근데 그건 인간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 인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짜증만 나면은 그냥 짜증나고 그냥 권태만 느끼고 이러면 병신 같잖아요, 내 자신이. 근데 이거를 지적 허영심으로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꾸를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냥 아니면 오늘 책을 읽지 않았고 이것도 지금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불안해서를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줄친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그 줄친 이유가 내가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느낌이었어. 막 이거 너무 멋있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필사만 하는데도 아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요. 그냥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진짜 병들었어요. 요즘에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병들었다 해야 되나? 또 솜속이야. 여기다 이렇게 할까? 요즘에는 클래식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여유를 즐길 그게 진짜 없었고 지금도 사실 억지로 낸 거예요, 진짜. 왜냐면은 남편이랑 거의 항상 밖에 나가거나 집을 비우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다시 포장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때가 잘 없거든요. 남편이 항상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여러분 힘들어요. 그게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었다, 여러분. 그죠? 예전에도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그냥 틀어놓고 넋두리 듣는다 이렇게 백색 소음처럼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번 이 영상은. 아니 이거 요즘에 제가 사실 수영을 하고 있다라기보단 좀 그런데 제가 2번을 했어요 지금. 수영 사려고 이제 그 정말 스임 셋을 샀거든요. 이걸 써야 돼요. 제가 진짜 요거 그 수영복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고 그런 건 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최악의 일이 있었어요. 와예요, 와고요. 제가 쓰러질 뻔한 거예요. 쓰러질 뻔했어요, 저. 이거 물을 표현해야지, 이거는. 죽다 살아났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조심하세요. 제가 공복에 하러 갔거든요, 수영을. 왜냐면 저는 사실 약간 아침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간 거죠. 근데 이 미친갱이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20분밖에 안 했어요, 수영을. 그리고 그래서 그럴 거라는 상상을 내가 못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수영을 다 하고 이제 씻으려고 했거든요. 씻으려고 했는데요. 이것 뭐예요인 거예요. 이것 뭐예요. 와, 이것 뭐예요.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고 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 집에서도 앉았다 일어나면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그냥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별이 계속 반짝반짝 빛나고 진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아니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 생각이 없고 내가 정말 잘못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씻지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이게 그냥 씻는 걸 포기를 하고 나와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옷을 못 입겠는 거예요. 옷을. 다리에 걸친 상태로 앉아가지고 새파랗게 이렇게 질려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안 괜찮은 게 보이니까 제가 아니요 이래가지고
하나둘씩 모이셔가지고 막 어떻게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여기서 정말 대박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가 예민함의 어떤 그 대표 주자잖아요. 여기도 예민한 그 말이 있네요. 예민함은 나 아닌 내 존재를 밝히는 내 안의 메커니즘. 뭐 이거랑 별로 상관은 없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예민하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지금 죽을 똥 살똥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뒤에 이게 누워야 되잖아요. 그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이제 실신 직전이면 누워야 되는데 바닥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사실 머리카락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누군들 좋아하겠냐면은, 가지고 머리카락 때문에 못 눕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아가씨가 이러면서 그 청소해 주시는 분이 지나가시면서 쓱 해주시고 아유 얼른 누우세요 이래가지고 누웠어요. 겨우겨우 눕고 바지도 도저히 이렇게 입을 수가 없어서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 다른 분이 입혀주시고 근데 배바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예민하니까. 내 가오 다 떨어진다 이러면서 이거 허리에 걸쳐 있는 건데 이러면서 막 그 와중에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는 진짜 내가 진짜 미쳤구나. 나는 아니 어떻게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지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한 10분 정도 못 차렸나? 그거 똥 마려운 거예요. 똥 마려워서 저 죄송한데 똥 싸러 가야 될 것 같다 이러고 부축 당해서 똥 싸러 가고, 그래서 이런 거죠. 모든 문명이 밝혀진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똥을 싸고 싶은 거였죠. 그냥 똥을 싸고 싶었고, 얼마나 당황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안전요원 분께서 오셨거든요. 그 옆에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잘못될까봐 뭐 인공호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셨는데, 그 수영장에서부터 오셨는데 제가 저 똥 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이러면서 가야지 뭐 어떻게 가야지 막 이래가지고 가주시고, 똥 싸는 그런 게 없나?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또 한의원을 가보니까 몸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영양가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일단 시작하기 이런 거 희망적인 거 붙여보려고요. 일단 수영 시작했어요. 이렇게 수영복을 딱 사니까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 허거덩 쇼였고 그게 너무 솔직히 생각 별로 안 나요. 그래 나는 으쌰으쌰하고 거지 됐긴 하잖아요. 제가 똥을 싸러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지 됐어요. 도 좀 붙일게요. 뿅이 있는데 이게 똥 생각이 나서 붙여주고 뿅.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미주신경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와서 똥 싸러 갔다가 결국 어쨌든 뭐 좀 괜찮아져가지고 똥을 싸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머릿속에서도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고 저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 그래서 공복 조심. 내가 이거 스티커 만들어 놓고 이거를 전혀 조심하지 않았어요. 공복 조심. 네버 공복 조심. 여기다 붙여줄게요. 자기가 이거 만들어 놓고 하나도. 밥 먹고 합시다 제발. 밥 먹고 하시고요. 밥 먹고 운동을, 여러분 꼭 밥 먹고 운동을 하세요.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얌얌쩝쩝. 이거 스티커 잘 만들었네요. 냠냠. 냠. 이거 약간 세로로 있었으면 좋겠네요. 냠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게 요즘 나의 뭔가 그거야.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 자신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솔직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뭔가 원하는 자체가 너무 병신 같아가지고 내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거? 바라는 내가 너무 그냥 병신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니까 그냥 병신 같은 나를 찾는 거?
그런 거 같아. 완벽을 추구하는 내 본성은 무슨 일을 완벽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아니, 완벽을 추구하는 내 본성은 무슨 일을 완결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완벽을 추구하는 내 본성은 무슨 일을 완결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니까 완결이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사실 완벽 하려면 완결해야 되는데 그 끝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전 사실 요즘에는 좀 약간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그냥 좀 초안의 상태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옛날부터 좀 그게 저의 좀 버릇인 것 같은데 초안의 상태를 그래서 그냥 유지하는 버릇?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내가 추구하다 보니까 완결을 못하게 되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건데. 그 외향인이라는 그 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근데 모조지 이런 게 없으니까 뭔가 지금 영문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게 또 많아요. 완벽한 이효리 언니 붙일까요? 완벽하잖아요, 효리 언니는. 그래서 사실 이 완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거 같아요.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거죠. 초안의 상태에서 초안을 해도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거야. 쏙 드는 거야. 하지만 그런 건 없지. 그래서 너무 이 갭이 이게 느껴지니까 나는 막 다꾸 할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막 글자가 막 반듯반듯 한 번 써도 반듯반듯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정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막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 거를 SNS가 되게 보기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마치 한 번의 어떤 그 단 한 번의 시도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몇 시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린 오해를 하곤 하죠. 그래서 그것이 약간 스불제 같다. SNS를 보고 있는 내가. 그 사람들 다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고 이거 피드나 영상 만들려고 자기만의 엄청난 시간을 소진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 이 결과물에 대한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물이라든지 남의 거를 보게 되면은 그런 악마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웃기지도 않게 정말 주제를 알아야지 정말. 아니, 주제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정병로의 특이거든요. 그냥 지가 정병로면 아니 지가 뭐 그렇게 쓰면 여기 똥이다 똥. 웃기지도 않아 정말. 그래서 내 안에 악마가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게 자꾸 남들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 비교하는 심리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는 그러니까 되게 잘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라. 너 자신이랑 비교해라 이러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나랑 비교하든 그러니까 나랑 그 어제 나 뭐랑 비교하든 남이랑 비교하든 똑같이 힘들다니까? 그래가지고 도움이 안 돼. 힘들 때는 그냥 힘듦을 느끼는 것 같아. 자신의 권태로부터 잘 비켜서는 사람만이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는 듯하다.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좀 있어 보이니까 멋있어 보이고 분명히 뭐 내 맘에 드는 내가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기다려봐봐요. 나에게 글쓰기는 혐오하면서도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아. 그러니까 나한텐 글쓰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혐오하면서도 막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다꾸 하는 것도 아까 뭐였지? 여기 있었나?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글쓰기는 혐오하면서도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다.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부드러운 부분이 날카로운 모서리가 되어 영혼을 찌른다. 이게 저한테는 약간 다꾸나 이런 스티커를 좋아하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정병러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심병에 걸린 거야. 진심병.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하루 정도는 이런 마인드, 하루 정도는 이 다이어리가 기뻐서 기록도 하고, 하루 정도는 내가 좀 너무 힘들면서 기록하고. 사실 힘들면서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부드러운 부분이 날카로운 모서리가 되어 나의 영혼을 찌른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과 되게 똑같다. 이것이 자꾸 일어나 이게. 이거 짜증나 그냥. 이렇단 말이죠. 저의 심정이라는 게 요즘에 항상. 그래서 또 이거죠. 느낌이라는 짐이여, 느껴야 한다는 이 짐이여, 이거예요. 그냥 즐기지 못하고 진심병에 걸리니까 예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좋아하는 것을 일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저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100일 중에서 50일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야. 그냥 가끔은 인간이 너무 지치면은 이렇게 권태를 느끼게 되잖아요, 모든 것에. 그게 어쩔 수 없잖아. 인간은 이렇게 그래프를 타는 사람이지. 뭐가 막 버튼이 꺼지고 이런 그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들 땐 버튼이 꺼지긴 하지만 그것도 그렇다는 거죠, 저의 마음이. 근데 그랬는데 정말 저의 이 2년 동안 시간을 걸쳐서 보면은 사실 작년에는 정말 사실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행복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막 돈 벌어도 되나 했는데 또 찾아왔어,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막 나 이제 좀 단단해졌다 싶다가도 다시 그 시기가 좀 찾아오네요. 그래서 다시 좀 웃기게도 이 다꾸로 힘을 내고, 다꾸로 힘들지만 또 다꾸로 힘을 내고, 웃긴 게 좀 하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또라랑 아이씨. 평균 MN이 변량의 총 개수분의 병량 전체의 합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해석은 님들이 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대요. 이게 변량 전의 개수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대단하구나, 이게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바위는 굴러 떨어지고 한 명의 인간을 죽게 한다. 그게 세상이다. 본능적 힘의 똥구덩이. 똥구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불안의 서에. 개웃기죠. 아니 근데 이 불안의 서가 졸라 웃긴 게, 불안의 서가 진짜 웃기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어떤 사건을 이 사람이 하면서 서술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느낌 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근데 너무 재밌고 하다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죠? 중간중간 어려운 건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요거 스티커가 너무 예뻐서 이걸로 번호를 매겨줄래요. 이렇게 하면 예쁘지 않아요? 핀셋이 어디 갔지? 핀셋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사실 귀찮아서 그냥 안 들고 오고 있음. 하하. 그리고 계속 이렇게 추가해야지. 지독한 통찰이 나를 우울하게 짓누른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진짜 이것도 역설적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독한 통찰. 생각을 많이 하고 나를 반성하려면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통찰이잖아요. 통찰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통찰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이 우울해지고 나를 되게 짓누르는,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통찰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생각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우울함을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산의원 가니까 그러더라고. 평소에 되게 스트레스가 있냐,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도 많고 이러니까 우울함도 같이 항상 있고, 그래서 맞다면서 맥을 짚어보시더니 그게 다 나오나 봐요. 저는 사실 왜 한의원에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결리는 거예요, 목 쪽이. 이쪽이 너무 결려. 이 등 쪽이. 어깨부터 시작했다가 여기 목 쪽부터 시작했다가 등으로 가. 근데 이게 원래 한 하루 이틀이면 나았거든요, 담 걸리는 게. 근데 진짜 한 2주를 가는 거야, 2주를.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 좀 살려달라. 네. 살려달라 해가지고 한의원을 갔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지금 불건강하다. 불건강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중압감 때문에 결리는 거다 해서 순환침을 놔주시더라고요. 순환침을. 그래서 3번 맞고 결리는 게 다 풀렸어요. 그 무거운 덩어리들이. 너무 신기하죠? 제가 한의원에서 일도 했었고 한의원 원래 좀 좋아하고 이러는데 너무 좋은 거. 뭐야 벌써 왔어? 3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지금 남았거든요. 오! 이거다. 모든 것이 보통 이때라면 우리에게 휴식을 주던 것들까지도 우리를 피곤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다. 아, 이게 가끔 찾아온다는 게 너무 슬퍼요. 계속 나에게 휴식의 시간이 될 수는 없는 거니. 그러니까 이런 거 강박이 생기는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기록하는 사람들. 기록도 기록이고 그 자신의 취미라든지 이런 지속성을 꾀하는 일들은 대부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에 압박을 느끼다 보니 또 스트레스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게 양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존재의 수치심이다 라고 책에 나와 있었어. 너무너무 공감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문구가 정말 최고죠. 그래도 나는 이게 진짜 애증의 그런 거라서 네가 참 좋아 이거 붙여줄래. 네가 참 좋아 탕탕탕. 지금 뭔가 이게 다꾸라기보다는 스크랩도 아닌 것이 이게 그냥 막막 그냥 붙여버린 느낌이 되었는데 스티커가 뭔가 좀 괜찮은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꾸미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이거 할 때는 뭔지 아시죠? 완전 좋아해. 이효리를 완전 좋아해. 그러니까 이효리도 생각했을 때 너무 웃기지 않겠죠? 웃기지도 않아. 네가 뭔데 나를 갈망해? 내가 지나간 시간들은 내가 보낸 시간들은 알긴 하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도 이효리가 부러운 걸 어떡해. 날아오르고 싶은 걸 어떡해. 나도 이효리가 되고 싶은 걸 어떡해. 스타니까 이효리는 나의 스타. 카운팅 스타. 저만의 별. 그래서 진짜 스불제라는 말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공감이 되는 어쩌고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그 소지섭 행님이 이렇게 그냥 이항인이라 생각을 하고 이항인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붙여야 되나? 괜찮은데? 주지훈 선배로 할까요? 너무 미모가 출중하셔서 죄송하지만 소지섭 선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항인의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책에서 가져온 애들이거든요. 예의 바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성향이 있다. 광대 포지션. 나약하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이거는 매번 남편도 저한테 항상 주의하라고 해요. 이항인에게 자유란 물리적 경험이 아닌 내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진짜? 이건 몰랐어. 그리고 가짜 외향인, 관찰자,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가짜 외향인 좀 약간 맞추려는 경향이 있긴 해요. 억지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신한다 해야 되죠? 관찰자라는 게 저는 약간 3명이서 친한 걸 좋아하고 그 2명이 더 친한 걸 좋아하고 나는 약간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살짝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 3명의 테두리 바운더리 안에서 살짝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 좋아해요. 너무 이렇게 좀 몰입되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찰자를 좋아하고. 자유로운 영혼은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다이어리만 봐도 자유로운 영혼 같고요. 독창성이 우수하다. 굉장히 독창성이 우수해 보이죠? 네, 이항인 합격. 외로움이란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연결.
이 연결이라는 게 포인트인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구경하는 기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찰자의 느낌으로 구경하는 것 같죠, 지금. 되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구경하는 느낌. 삶에는 올바른 방식도 틀린 방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인 거죠. 남의 방식을 보면은 좀 내가 틀린 방식을 하고 있나?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리 얘야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냥 뭐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 한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느낌인데요. 아파. 뭐 붙일 게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뭔가 붙일 게 있을까? 이거 귀엽다. 이것도 해야지. 귀엽다. 제발 붙이고 싶어, 제발. 제발 붙이고 싶어. 못 붙이겠어요, 또.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그 엘자 파일 여기 좀 잘라서 넣은 거거든요. 잘라서 이렇게 넣으니까 잘 넣어지니까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잘라서 쓰시길. 몰라, 못 쓰겠어. 오늘도 다 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이 언니 머리 오늘 세팅 잘 됐는데 내가 가려버리네. 미안합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이 택. 진짜 귀여워. 소비자 가격까지 너무 귀여워. 여기 허전하잖아 또. 이제 끝낼라 했는데. 진짜. 만 적을까? 한마디만?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조금 웃기기 같은 느낌이라도 이렇게 붙여주고 뭐 별건 없었지만 그냥 오늘 주절주절 투덜투덜 아저씨 아줌마가 펼치는 꿈속 같은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 여기 좀 남았는데 이거는 또 혼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참 간만에 이렇게 떠들면서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권태를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영상을 기억해 주시고, 누구나 권태를 느낀다는 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